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이 대만 유화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신 분들, 그리고 걱정이 태산 같으신 분들, 저도 포함됩니다. 네, 당연히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많으실 거예요. 전반적인 시황 이런 것보다 저희들 매수 종목에 대해서 그냥 설명드리는 게 오늘은 더 나을 것 같아서 전자는 배제하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오늘 이 정도로 빠질 정도는 예상 못했습니다. 그냥 한 이 정도, 저 12만 한 5천원대 이까지는 지키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선물, 종목 선물 한가까지 두드려 맞았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조금 많이 당황을 했는데 지금은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찬스라고 생각하고 올해 8, 9, 10, 11, 12까지 대환유화의 주식을 현재에서 비중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모아가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으로 따져서 볼게요. 자, 이 지점이 2022년 10월, 이 지점이 코로나 때 가격입니다. 코로나 때 가격, 전에 가격,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전에 가격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회사의 재무가 괜찮다고 봤을 때, 그리고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도달이 됐다고 봤을 때, 자, 여기서 더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지겠고, 버티면 얼마나 더 버틸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는 모아가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부터 모아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발상 전환을 한다면 찬스입니다. 사고 한 5, 6개월, 짧게는 3, 4개월만 더 버틸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저점과 이 고점의 중간 지점인 여기까지는 저는 충분히 간다고 보는 이유는 중국이 경기가 지금 뭐 개차고 박살났다 한들 걔들 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내수 경기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도 보겠지만 지금은 이 주가가 빠지는 게 중국의 영향 반, 그 다음에 종합 주가의 지수의 하방 압력에 그냥 무차별 오늘은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계속 모아가겠습니다. 목표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대환유화 때문에 불안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리한 주식은 현재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주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할 때도 많았고, 그런데 계속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무리하게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베팅을 하시면 되는 거지, 욕심을 부리시면 건물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걱정이 많으시는 분은 실질적으로 무리하게 베팅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걱정은 되더라도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듯 아니면 뭐 이게 과연 회복이 될 건가 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무리하게 베팅을 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언제 주가가 회복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로서 저는 마음을 어떻게 먹었냐니, 내일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이 주가가 오름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지. 제가 방송 중에 저부터 비중을 50%까지 늘릴 생각입니다. 저는 찬스라고 보고 이거보다 더 좀 안전하게 사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은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제 지론이고. 그래서 만약에 HMM이 이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움직이고 어느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대한유화로 갈아타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거 또 말씀을 드려야 돼. 대한유화로 갈아타고
단기적이 아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안 볼 거예요. 향후 앞으로 2, 3개월을 지켜보면서 수익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가야 될 자리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혹시 무리하게 베팅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어제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듯이 8월 15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는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가 대환유화의 주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최소 10만원대 11만원대만 지켜준다 그러면 더 이상 매물은 없고 행보 내지는 조금의 반등, 기술적 반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일에 한번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매를 빨리 맞았다고 또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발상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 많이 빠졌을 때 찬스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올 수도 있겠다. 자, 요 지점인데, 이게 최저가 22년 9월 30일, 작년 9월 30일 날 10만원, 도들이로 갔을 때, 어제 또 이야기했지만, 여기까지 보면 거의 85% 정도 나와요.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모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견뎌야 할 자리고, 더 모을 수 있으시는 분은 다른 쪽 지수 종목 주가보다는 대환여화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급격한 상승의 곡선은 그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기간을 길게 보고 온다면 수익은 제가 볼 때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내피셜로 여러분을 멘탈을 잡고 이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좋은 선택을 한번 해볼 수 해볼 수 있다는 것보다 제가 선택한 종목 그건 순간적이고 조금 단기적으로 힘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수익 다 봤었고, 또 한번 거꾸로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이 5천 중후반대에서 4천원대까지 후반대까지 밀렸다가 반등하듯이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랬었고 네이버가 그랬었고, 네이버도 18만원 17만원대까지 밀렸더라도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떻게든 정리는 될 거고 어떻게든 종합주가도 정리가 될 겁니다. 현재는 변동성에 그냥 투명한 오고 매물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식은 돌고 도는 거고 무조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식은 없습니다. 단지 대환유화가 투기고 HMM이 투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 종목은 투기를 하는 종목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장전 그리고 오전장 한두 시까지는 거의 1400억까지 매도를 했다가 말아 올리는 이 매수는 받쳐서 사는 거죠. 위에서 때리고 결국은 수량은 변동 없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간은 끌려 들어갔고 검투도 끌려 들어갔고, 개인은 싸니까 사고 계속 사겠죠. 그죠? 네. 현재장은 계속 변동입니다. 근데 네, 아마 내일하고 모레까지 하면은 거의 변동성은 방향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빠질 만큼 다 빠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아주 현명하다고 봐요. 현재 상태의 지수의 포인트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낮고 이익을 볼 수 있는 날은 더 많습니다. 현재 8월달 잘 보시면은 8월 1일날 2667부터 시작해서 오늘 2525부터면은 약 140 같으면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거의 5, 6%입니다. 종합주가가 5, 6%가 이래 빠질 동안에 거의 2주에 걸쳐 가지고 주가는 힘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이 주가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기관과 검토가 끄집어내렸어요. 외국인은 위에서 팔고 밑에서 매수해가 주식 수의 변동수량은 얼마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관들, 이게 기관이 팔고 싶어 파는 것도 아니고 검토가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펀드하고 ETF가 다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선물과 같이 종목을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현물을 팔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연기금은 2500 초반대 내려오면 매수 들어옵니다. 이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종합주가가 얼마일 때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 올라오면 매도가 정해져 있는데 아마 만약에 좀 더 밀리고 2500선이 위협선 하면 연기금이 약 1000억 이상 들어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주가는 빠질 만큼 다 빠졌다는 거, 과매도 구간에 걸려 있다는 거고, 대환유하든 어찌됐든 이 지금 대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50%는 중국 영향이고 50%는 지수 영향이에요. 50%는 중국, 50%는 지수 영향. 자, 오늘 매도 쪽으로 해서 약 10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다시 리바운딩 돼서 매수 쪽으로 10만 주가 올라가려면 끌기가 필요하겠죠. 중국의 진정세 그리고 지수의 우상향. 그러려 그러면 어떤 슈팅보다는 이게 매도가 진정돼서 다시 이게 강보합으로 계속 끄집고 올라가려고 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정도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내일과 모레에 조금의 반등이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바닥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계속 저는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2, 3만원대까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매수는 열려 있다고 보시고 손절 타이밍이 안 하는 거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환유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오늘 10%나 빠졌지만은 위에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효성 이런 쪽은 대환유가도 좀 적게 빠졌어요. 하지만 이 흐름을 보면 지금 그렇게 녹록지 않은 흐름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죠. 롯데케미칼 차트의 수급과 대환유의 차트의 수급과 보면은 비슷하게 떨어진 겁니다. 많이 떨어진 걸 지금 대환유화는 한꺼번에 받았고 롯데케미칼은 점진적으로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바닥 확인이 된다면 배수 타이밍이라는 거 다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그냥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찬바람 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네, 그리고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결코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종목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렸고 제가 12, 3만원 때부터 매수합시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변함없습니다. 아니면 제 실책이나 종목 선물이 잘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사과할 타이밍도 아니고 그럴 종목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전혀 없고 저는 계속 매수하고 올해 3분기 실적과 4분기까지 저는 이거보다 돈 벌어 모습 없다고 생각되네요. 오늘까지 계산하면 업으로 생각해서 약 30%, 40%까지는 저는 벌어 모을 수 있다는 게 변함없는 제 확신입니다. 다음 HMM 자꾸 노이즈가 나옵니다. 노이즈가 나오면서 연구체가 뭐 왔더니 뭐니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자, 21일 다음 주 월요일 오후 다시
네, 어떻게 될까요? 관망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매수의 타이밍을 보면 참 웃기죠. 오늘도 하나 뭐 놓은 게 보니까 HMM이 매도 청구권 행사해서 한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각 시답지도 않는 회사들이 이 회사에 인수를 한다고 0878 하면서 현금 보유하고 있는 12조, 약 12조에 대해서 침을 흘린다. 이것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소업체의 FI까지 해서 컨소시엄을 해가 이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정부도 그렇게 아무리 무능한 정부라고 하지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문정부 때도 일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일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단지 복지부동하고 책상 돌아갈 것이고가 결론은 뭐고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사항이었고, 어찌됐든 간에 산업은행이 이 회사를 매각하고 다시 2, 3년 뒤에 이 회사가 주구장창 개판 나가 산업은행이 다시 수유를 해야 될 반복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바보가 한 이상, 그렇다 보면 계속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입찰이 연기가 되고 한 달 더 연기가 된들 대기업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돌이 되겠죠. 주식 비중만 더 올라가고, 어차피 공시에 전환사채 회사채 놓는다고 했으니까 더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한 이 시기에 가장 솔로몬의 해법이 좋은 거는 뭘까 같아요? 전환된 회사채, 주식으로 전환되는 회사채 매각 매도하는 게 애첨에서 매도해서 현금 보유량을 줄이고 비중을 줄여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네, 그런 명분 쌓기에 이 고통을 받고 시간이 걸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과연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수익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악재는 다 두들 맞았으니까 이왕 기다린 거 지켜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다 같이 아멘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조짐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처음하고 확연히 틀려집니다. 그 결정적인 포인트는 입찰 연기, 입찰 여부입니다. 입찰 연기와 입찰 여부가 그 조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현재까지의 이 총체적 난국에 대한 해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 보시고, 자, 또 HMM도 마찬가지로 내일과 목요일과 금요일 한번 잘 주의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특히 어,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각종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에 조금 신경을 써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 주가의 흐름보다는 뉴스에 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다음 에너빌리티, 뭐 왜 이렇게 빠질까요? 아, 이거 단터 치고 들어갔다가 지금 저도 처음 올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보다는 분명히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런데 외국인은 이렇게 모으고 기간도 좀 들어다 살짝 발을 빼는 것 같아요. 살짝 발을 빼는 것 같은데, 오늘 하방 저가, 거의 저가까지 가가지고 그냥 헤매도 오는데, 한번 반등이 놓을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18일 날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 내일 아침 주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에는 슈팅은 높고 있습니다. 요런 슈팅들이 밑으로 빠지는 슈팅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슈팅이 이렇게 한번 넣어야 돼요. 이게 한번 넣어야 됩니다. 이런 슈팅들이 한번 넣어야 되는데 왜 안 넣을까요, 여러분들아? 내일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슈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본 건데, 밀렸습니다 오늘. 그때 이것도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코스피 보세요. 건설기계 기계 쪽 이쪽은 뭐 그냥 다 박살입니다. 박살. 보시면 다 박살입니다. 다 박살.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빨리 들어오더라도 투자가들이 이렇게 거짓고 올릴 때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대하고 실망하지만 그나마 단기적으로 약간 수익이라도 보고 혹시나 내일라도 에너빌리티에 수익을 본다면 솔 빼서 저는 대환유화에 혹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환율이 계속 지금 1340까지 찍으려고 계속 지금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금 중국도 7.3 정도 세는 중국 정부에서도 환율 개입이 시작될 것 같고, 엔화는 마찬가지고, 하나 조금 기대를 하는 건 이제 나스닥이 조금은 기술적 반등을 해야 될 자리인데 그 핑계로 또 거짓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이 복잡고 지금 원래 악재를 몰고 오고 호재를 몰고 온다고 악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밀리고 이만큼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2주 이상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하방을 1900, 1800까지 두드려 맞을 때도 거기 2주가 안 걸렸어요. 2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살 길을 모시겠습니다. 그게 내일부터 시작해서 종합주가나 나스닥이나 각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 조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50%, 100%씩 올라간 주식들은 예외입니다. 네, 그거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 쏠림목이 심한 현상에 먼저 반응하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잘 보시면 2차 전지주의 대주자라고 생각하는 엔솔 같은 경우도 약 60만원을 뚫고 올랐다. 지금 이 정도입니다. 더 빠져요. 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다행히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버티죠. 이게 버티는 이유는 현물 홀딩 선물 때리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아주 얍삽해요 지금. 근데 제가 오늘 외국인이 오후에 말아 올린 게 좋은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단기 진바닥은 2525 정도로 바닥을 형성한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리턴에서 조금이라도 우상향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빠졌던 대환유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고 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환유화 HM 같은 경우는 별로 뭐 그게 없었고 지금 흐름은 조짐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환유화의 쇼크를 받으신 저희 거북이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실망하신 분들이나 혹시나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걱정한다고 좋은 주식은 제가 저희들이 걱정한다고 걱정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지수의 방향이나 아니면 중국의 어떤 조금의 이슈 노이즈들이 진정되는 그 순간까지는 고통을 분담하시고 가능하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진정 부탁드릴게요. 저도 포함됩니다. 맨날 제가 하는 일이 저도 제 주식이
보통의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일 멘탈 관리를 합니다. 매일매일 멘탈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저는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머릿속을 정리도 해보고, 머릿속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내 나름대로 대책도 세워봐요. 너무 움츠리다 보면은 계속 한쪽 방향으로 몰빵하게 돼요. 제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멘탈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대환뇨화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제가 발상전환을 해보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코로나 딱 올라갈 때 거의 40만원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빠져가 이 가격 같으면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위로만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고 형편 되시면 좀 더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만 쳐다보시고 이제 더 이상 밑은 보지 마시고 위로 쳐다보시고 편안하게 좀 마음을 먹어 보시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수익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거. 그게 경제고, 그게 돈의 흐름이고, 그게 현재 코스피가 지금까지 돌면서도 살아남아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땐 정답일 것 같아요. 자, 내일 대한민국 주식이 다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저도 진심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저희들 종목의 주가가 되도록 다시 한번 힘을 한번 넣어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가자. 감사합니다.